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차량 기술사 문제를 그 일반적인 설명 기준으로 해서 교재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차량 기술사, 출판사는 골든벨입니다. 저자는 차량 기술사 김민수 저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앞전에도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OT 시간에 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냥 읽기보다는 요약해서 설명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뭐 책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 중요한 것은 이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과정,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차량 기술사 내외에 친환경 페이지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실제 어떤 차들이 해당이 되냐 하면은 저탄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죠. 친환경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친환경은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안 되겠죠. 지구 온난화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자동차로서 뭐 신재생 부분 자동차 또는 대체 연료를 적용한다거나 대체 연료 적용 자동차나 그다음 전기 자동차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또 뭐 전기 자동차 계열의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 이와 같은 경우가 모두 친환경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 추세로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동향은 내연기관에서부터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뭐 2030년 기준이 되죠. 2030년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아니면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이 뭐 그때까지는 내연기관이 앞서겠지만은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많은 수준,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약 한 20-30% 내지 한 30-40%를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는 다른 말로는 그린카라고도 합니다. 그린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뭐 친환경이란 말이 없이 그린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친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카는 또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그린카는 이제 녹색이라는 뜻이니까 녹색을 상징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녹색이란 말은 녹색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환경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기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 CO2의 함량 기준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CO2를 많이 내는 차량들은 가솔린하고 디젤이 되어 있는데 가솔린이 디젤보다가 CO2 양이 가솔린이 디젤보다가 CO2량이 높죠. 가솔린이 디젤보다가 CO2량이 높습니다. CO2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디젤 차량을 갖다가 줄이라고 하느냐? 디젤.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가 가솔린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죠. 미세먼지가 많죠. 미세먼지라고 하면 주로 뭐 낙스라든가 이런 물질들 이게 디젤에서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기준으로 따져서
디젤의 문제를 삼고 있지만은 CO2 기준으로 보면은 가솔린이 디젤보다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계열로 가면은 가솔린을 하이브리드로 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HYBR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고 디젤 하이브리드가 있겠죠. 이렇게 CO2 양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그만큼 또 절반 정도로 줄어들죠.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고. 그 다음에 EV 차량의 CO2 양은 거의 이 EV 차량에서는 우리가 CO2 양을 환산한다고 하면은 그 EV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배터리가 문제죠. 배터리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CO2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 과정에 CO2 함량이 높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FCV, 그 다음에 미래의 FCV, 내추럴 가스라고 하죠. 내추럴 가스라는 천연 가스 기준으로서는 CO2가 나오는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내연기관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하면은 내연기관 현재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CO2 감량이 아주 중요하죠. CO2 감소를 다시 말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줄이는 기술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뭐를 주로 많이 쓰느냐 하면은 탄소 배출량. 이 감소 방안은 어떤 대안이 주로 많죠? 탄소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거나, 그죠? 하이브리드 적용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적용하는 기술. 그죠?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적용하면 되겠죠. 전기 자동차. 그 다음 뭐냐? 연료전지 자동차. 이렇게. 반드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대안으로는 이러한 것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연료전지 자동차. 따라서 우리가 그린카라든가 또는 주로 이야기하는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탄소 함량을 줄이는 기술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뭘로? 정의로 언급하는 거예요. 정의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 감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탄소 함량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다음은 전기 자동차 들어가면 되겠죠. 전기 자동차.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전기 자동차가 나오죠.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초기에 약 2000년대 기준으로 따지면은 2010년 기준에서 항속거리 2010에서 항속거리가 160km라고 했죠. 항속거리. 이게 바로 항속거리 160km짜리를 이게 처음 시작한 데가 리프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리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닛산이라는 거예요. 닛산 리프.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리프, LEAF. 리프라는 차종입니다. 리프 차종의 항속거리가 160km. 기존 항속거리보다는 거리가 많이 길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때 2010년. 현재 항속거리 하면은 항속거리 200 또는 경량화하고 경량화 차량을
전기 자동차에서는 경량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량화를 해야만 주행거리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경량화를 해서 주행거리를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나오면 경량화라는 말을 반드시 여러분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 경량화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연장한다. 항속거리를 160에서 현재는 뭐 300, 아니면은 500까지도 400, 500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항속거리 측면에서 많이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종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기자동차 하면은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점. 자,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문제점에는 에너지 밀도라는 게 나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죠. 방금 나온 항속거리,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바로 주행거리 연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만 주행거리가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 또한 그렇지 않다면은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게 무게가 무거워진다거나 배터리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으로는 인프라 구축이 문제죠. 인프라 구축. 배터리를 충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프라 구축에서는 배터리 차징이죠. 배터리 충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진 그 지역을 확장하는 거죠. 인프라 구축은 충진 지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충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진 시간이죠. 충진 시간. 자, 충진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시간. 보통 우리가 7, 8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완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완충 시간이 한 7, 8시간 걸린다. 그 다음에 급속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그래서 충전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충전 시간을 우리가 가솔린이나 뭐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료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죠. 뭐 최소한 2, 3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충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짧게 할 수 있느냐. 충전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만약에 많은 고객들이 만약에 충전을 하러 왔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충전하는데 또 시간이 자체도 길지만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점이라는 게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차종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현대자동차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산타페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한 150km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 쪽에서는 요즘 이제 전기자동차 하면은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테슬라 아주 많이 생산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테슬라나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전기자동차에 앞서가는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에는 토요타가 있겠죠. 토요타하고 혼다나 또 닛산이 있습니다. 닛산.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하면은 문제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한
이 생산을 박차를 가하는 회사들이 어디냐?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지금 박차를.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나 이런 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요 정도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가 크게 타입을 따진다 그러면은 직렬과 병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직렬 병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를 보면은 종류는 직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병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직렬 하이브리드, 병렬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쪽에서는 먼저 직렬을 좀 많이 적용을 했어요. 유럽 쪽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그다음 병렬은 일본이 대표적으로 물론 직병렬은 일본의 도요타 프리우스, 토요타 프리우스에 처음 적용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보통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적용이 이루어졌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현재 발전 추세에 있다는 거죠. 발전 추세에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은 경량화죠. 경량화를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구조가 왜 복잡하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병렬식을 주로 많이 적용하고 있죠.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직병렬입니다. 이제 이 병렬 타입과 직병렬인데,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구동 조건이 엔진하고 모터를 동시에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 과거에는 엔진을 구동하는 시스템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모터를 구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배터리죠. 그래서 배터리 사이즈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별도의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내용도 하이브리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무게가 어떻다? 무겁다.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거를 가볍게 해야만 주행 거리를 연장할 수 있고 또 성능을 올릴 수 있는데, 무게가 무거운 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게 경량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경량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이브리드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즘은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이브리드의 결함을 충분히 보완한 거죠. 하이브리드 자체의 결함, 하이브리드보다가 우수하다고 보면 되고, 하이브리드 결함을 보완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기자동차로 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자동차 전 단계입니다. 자동차를 적용하는 전 단계, 전기자동차 적용하는 전 단계 적용입니다. 전 단계 적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의 플러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을 하려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에는 충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 장점은 뭐냐? 충전을 하는 대신에 한 시속 60km까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고, 60km 넘어가면 그때는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환 하이브리드.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적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내용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샌드위치죠. 다시 말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 중간 단계 적용,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약점을 보완하고 하이브리드의 약점을 보완한 그러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주행 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로만 주행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와 모터를 두 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가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활용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거죠.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무게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보다가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다가 무게가 무겁다. 무게가 무거워요. 이런 내용도 왜 무거우냐 하면은 배터리가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가 사이즈가 큽니다. 전기 자동차보다는 배터리 사이즈가 작고, 배터리 크기로 보면은 배터리 크기가 뭐보다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크다는 거야. 따라서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 무게가 무겁다. 자동차보다 크다. 뭐 이런 내용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에 우리가 쓸 때 추가를 해주면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채점관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내용에 추가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의 중간에서 어떠한 기준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발전을 보면,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시속 60km까지는 전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60km 넘어가면은 다시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뭐를 이용하죠? 하이브리드는 엔진의 힘과 모터의 힘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합니다.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 기술은 2010년 닛산 항속거리, 방금 이야기했죠. 160km 정지 리프에서 양산을 하고요. 문제점은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짧다는 거 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배터리 내구성의 문제. 여러분, 엔진의 내구하고 배터리 내구하고 배터리 내구하고 엔진 내구하고 어느 게 더 내구가 좋을까요? 당연히 엔진 내구가 우선이죠. 내연기관에서는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 내구력을 증가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거, 수명 연장이 앞으로의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에도 배터리가 중요하겠죠. 이러한 배터리 내구력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전기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 내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 다양한 차종으로는 이런 차종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